이번 총선 결과 포항 북구 선거구의 김정재 의원과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포항남 울릉에서는 40대 정치신인 김병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 당선인 25명 가운데 24명이 미래통합당인데다 초선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섬에 갇혀 정치적 위상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북구에선 미래통합당 김정재 당선인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재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김정재 당선인은 개표 내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앞서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 따뜻한 지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포항 지진특별법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의 시행령을 꼼꼼히 만들어서 피해 주민들 실질적인 피해 구제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경제를 살릴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강서연구 개발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일만 해양특구 유치와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건립 등의 힘을 더해 포항의 해양문화 관광 시대를 이끌고 영일만항을 환동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미래 먹거리 반드시 만들어서 일자리 다시 창출해내고 포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싶고 가능하다면 당 수석 부대표에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당초 격전지로 예상됐던 포항남 울릉 선거구. 이곳 역시 거대한 정권 견제의 물결은 형성됐고 보수 표심은 결집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정치 신인임에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병욱 당선인은 포항 시민과 울릉 국민에게 감사의 말로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포항 시민, 울릉 국민의 과분한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야기된 갈등은 섬김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젊은 후보인 만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진짜 제 부모님처럼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흩어진 마음도 다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포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아야 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꼭 가고 싶다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 포항의 모든 지역에 다른 지역의 부모들이 탐내는 그런 좋은 학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정권 견제, 심판이라는 지역민의 보수 표심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우리 포항은, 우리 경북은 그 보수의 중심입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중심을 잡아서 이 문재인 정부를 잘 견제하라. 김병욱 당선인은 북구의 김정재 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과 팀워크를 발휘해 국비 확보 등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김석기 당선인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 당선인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가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경주시 읍면동 대부분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된 것입니다. 김 당선인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과 정권 실정에 대한 민심의 결과라며 시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경주가 대한민국 인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7대 핵심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 그리고 친환경 원전 클러스터의 조성, 경주를 역사문화 특례시로 조성하는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 화합의 정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모든 갈등을 이제 접고 오직 경주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탈락 이후 우여곡절 끝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김석기 당선인이 앞으로 경주 발전과 지역 화합을 어떻게 이뤄낼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서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당과 무소속 후보를 따돌리고 첫 선거에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선거 구호로 정권 심판과 세대 교체를 내세웠는데 초선으로서 지역 발전도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4살인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처음 출마한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진 출신으로서 울진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영주 출신의 여당과 무소속 후보를 눌러 지역적 한계도 극복하고 당선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정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젊은 일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형수 후보는 정권 심판과 세대 교체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탈원전 관련 소송에서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을 놓고 상대 후보로부터 줄기찬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통적인 보수 표심을 바탕으로 정치 신인의 패기를 내세운 선거 전략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형수 후보가 내건 주요 선거 공약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과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및 봉화 산림 휴양단지 조성, 영양 청송강 국도 직선화 공사,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대통합하고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의 공약처럼 정권을 견제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정치 신인인 박형수 후보가 어떻게 풀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의성 군위 청송 영덕 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이 예상대로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컷오프 탈락과 선거구 개편의 수혜를 많이 봤다는 평가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국 당선자를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이끈 건 선거구 개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주가 빠지고 영덕이 추가되면서 의성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김희국 당선인은 순식간에 고향 의성을 대표하는 유력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선거구 조정과 출마 선언, 그리고 당내 경선 승리까지 컷오프된 김재원 의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불과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30년 관료 경력의 김희국 당선자가 대중적으로 이름을 처음 알린 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 기획단을 이끌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국토부 차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유승민 의원계로 분류되면서 바른정당에 적을 두기도 했습니다. 주로 대구에서 활동했고 이번 출마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아직 지역에선 김희국 당선자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성 군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신공항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김희국 당선자의 능력을 점쳐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경북 당선인 25명 가운데 13명이 초선입니다.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4명뿐이어서 정치적 위상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여당 의원이 1명도 없어 현안 해결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된 대구 12명 가운데 5명이, 경북 13명 가운데 8명이 초선입니다. 전체 25명 가운데 초선 비율이 52%입니다. 현역 당선자 가운데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대구 3명뿐이고 경북은 아예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5선 고지를 밟게 되고 윤재옥, 김상훈 의원이 3선 의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국회는 선수가 곧 영향력인 만큼 초선 비율이 높은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와 3선인 윤재옥, 김상훈 의원이 중심이 돼서 우리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대구 경북의 정치력을 강화하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대구 경북을 싹쓸이하면서 소위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비 확보나 현안 해결 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선됐지만 무소속인데다 대선 발판으로 대구를 선택해 앞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리 당략보다는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무조건적인 대결 구도를 통해서 지지세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다 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에 적극적으로. 보수의 성지라는 이미지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많은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당초 예산 2조 86억 원보다 2,700억 원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중위소득 85% 이하 6만 2천여 가구에 1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씩 재난 긴급 생활비 384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31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105억 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17억 원 등입니다. 또 3만 5천여 업소에 50만 원씩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과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중소기업 이자 보전금 추가 지원,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74억 원으로 5,000읍의 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을 겸한 해오름 복합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해오름 복합센터는 5,000읍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 형태로 운영됩니다. 또 젊은 층이 많은 5,000읍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 도서관, 자녀 독서지도, 육아 강연 등 교육 공동체 특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수협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보문단지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수협이 지역 특산품인 자연산 참가자미와 기름 가자미를 어업인들로부터 구매해 시중가보다 30% 정도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 물량은 회도시락 500세트, 반건조 기름 가자미 500세트입니다. 도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경주 흥무초등학교도 오늘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흥무초등학교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사와 이중언어 강사, 촬영자 등 3명을 한 조로 모두 3개 조를 구성해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했고 수학과 미술 등 교과 수업 내용은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했습니다. 경주 흥무초등학교는 전교생 476명 가운데 러시아계 고려인 3, 4세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